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쿄미츠입니다. 지금 당장 매우 저렴하면서도 안정적으로 꾸준히 오를 수 있는 주식을 찾아보았는데요. 그 기업의 이름은 바로 도미노 피자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도미노 피자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 기업에도 관심이 갔는데요. 혹시라도 상장주에 물려있는 자신의 포트폴리오의 밸런스를 찾고 싶으시다면 도미노 피자 또한 괜찮지 않을까 생각되어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아요를 눌러주시면은 제가 꾸준히 채널을 유지하고 분석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밸류에이션입니다. 워렌 버핏은 다음과 같은 말을 했는데요. Price is what you pay, value is what you get. 이 말인즉슨 기업이 제시하는 주가와 가치는 항상 같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의 가치가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싼 가격에 그 기업을 살 수 있고요. 사실 기업의 가치가 별거 안 되는데 주변 사람들 또는 뉴스에서 굉장히 환호를 하다 보니 필요 이상으로 높은 가격에 사버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도미노 피자가 제시하는 주가가 과연 가치 대비해서 어느 정도인지 한번 밸류에이션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도미노 피자의 PE 멀티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PE 멀티플의 경우 오늘날 기준으로 27.37 정도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도미노 피자는 2019년부터 14%, 29%, 10%와 같은 적당한 EPS 성장률을 보여줘 왔고요. 이러한 성장률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렇게 비슷한 폭으로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2014년부터 2014년까지 도미노 피자가 보여줄 연 평균 성장률인 CAGR은 20.6%이고요. 이러한 성장률을 대비해서 바라본다면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도미노 피자의 PE 멀티플 27.37은 도미노 피자가 약간 고평가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도미노 피자가 그래도 저평가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여태까지 도미노 피자는 자신의 성장률을 보여주는 PE 멀티플 대비해서 시장으로부터 항상 이렇게 프리미엄을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시장으로부터 약 32.40이라는 PE 멀티플을 받아왔고요. 적어도 시장이 인정하는 선에서 바라본다면 32.40보다 많이 빠진 지금 27.37 정도로 보여주는 멀티플은 도미노가 저평가권에 오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제 PS 멀티플을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도미노는 지금 3.19라는 PS 멀티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미노가 지난 10년 동안 보여준 평균 PS 멀티플은 3.24로 PS 멀티플을 기준으로 본다면 도미노는 저평가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도미노라는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미노는 지금 90개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18,800개의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도미노의 매출액은 미국 내 그리고 인터내셔널 마켓에서 지난 10년 동안 10%씩 계속해서 성장해온 기업입니다. 그런 만큼 도미노의 매출액 중 49%는 미국에서 그리고 나머지 여기 51%는 해외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보면은 도미노의 비중이 미국 밖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많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도미노의 매장은 해외에서도 하나의 나라에 치중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국의 경우 단 5%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아 설사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고 해도 90개의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18,800개의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해소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도미노 피자를 보면은 많은 사람들은 그저 도미노 피자가 레스토랑 체인점이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도미노 피자는 매장의 단 2%의 지분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도미노 피자는 프랜차이즈 로열티즈 그리고 서플라이 체인 오퍼레이션으로부터 대부분의 매출을 거둡니다. 도미노는 레스토랑 체인점이 아닌 서플라이 체인 오퍼레이터이자 소비자 마케팅 회사인 것이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이 더 이해가 쉽도록 비즈니스 모델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미노 피자의 비즈니스 모델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마존의 플라이휠과 유사해지고 있는데요. 먼저 도미노 피자의 주문 배송 인프라는 100%에 가까운 효율성을 보여주고 있고 음식의 높은 퀄리티 그리고 낮은 원가는 점주로 하여금 높은 만족도를 주고 있습니다. 점주들이 만족을 하니 사람들에게 더 질 좋은 피자를 제공할 수 있음은 물론 더 많은 점주들이 생겨 도미노 피자에게 로열티를 제공해 주고요. 도미노 피자는 이러한 로열티 수익, 배송 인프라의 높은 효율성, 그리고 가성비, 게다가 높은 수준의 마케팅을 이용해서 더 많은 고객들이
도미노 피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더 많은 주문으로 이어지게 되죠.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에 만족을 한 점주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이 투자자로 하여금 더 장점인 이유는 간단합니다. 단순한 서플라이 체인 오퍼레이터를 자처함으로써 도미노 피자는 돈을 쉽게 관리할 수 있고요. 도미노 피자의 지점을 확장하여 성장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는 단순히 점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 모델을 제시하고 도미노 피자 마케팅을 점주를 위해 제공하며 3년 안에 투자금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합니다. 이처럼 점주들을 위해 이러한 특혜를 제공하기 때문에 전 세계 각지에서 도미노 피자를 차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러한 이유에서 2014년 11,629개밖에 하지 않았던 매장의 숫자가 2011년에는 18,848개로 62%나 성장해버린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퀵 서비스 레스토랑의 활기를 띠는 지금 Research and Market에 따르면은 퀵 서비스 레스토랑의 마켓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4.9%의 연평균 승률로 성장해 나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미노 피자의 밸류에이션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이번에는 펀더멘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매출액입니다. 도미노 피자는 최근 2021년 4분기에 1.331년 달러라는 높은 매출액을 기록했고요. 이러한 매출액은 꾸준히 이렇게 우상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매우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그로스 마진인데요. 이 그로스 마진은 매출액에서 원가 비용을 빼면 그로스 프로핏이 나오고요. 그로스 프로핏을 매출액으로 나누면 나눈 것을 바로 그로스 마진이라고 하는데 마진율은 37.70%로 꽤나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영업이익입니다. 영업이익은 그로스 프로핏에서 영업비용을 빼면 나오는 것이 바로 영업이익인데요. 영업이익 또한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최근에는 그 흐름이 약간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트렌드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프로핏 마진인데요. 이 프로핏 마진은 영업이익에서 세금이나 감가상각, 기타 등등에 빼면 나오는 것을 바로 순이익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순이익을 매출로 나눴을 때 나오는 것을 바로 프로핏 마진이라고 합니다. 프로핏 마진은 11.60%로 그렇게 나쁘진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업현금 흐름과 그 다음에 프리 캐시 플로우를 보도록 할 텐데요. 영업현금 흐름은 169.60밀리언 달러로 최근에 약간 줄긴 했으나 어쨌든 여전히 상승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프리 캐시 플로우의 경우는 이 영업현금 흐름에서 캐펙스를 빼주면 나오는 것이 바로 프리 캐시 플로우인데 프리 캐시 플로우 또한 비슷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업현금 흐름과 프리 캐시 플로우 둘 다 꽤나 괜찮은 플러스 상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펀더멘털 또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도미노 피자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도미노의 비즈니스 모델은 가벼우면서도 확장성이 좋은 모델입니다. 과거 도미노 피자가 고평가 구간에 있다가 조정을 받으면서 이제는 주가가 저평가 구간까지 왔다고 생각하고요. 기업의 펀더멘털은 물론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높은 ROIC를 보여주고 있는 기업이 바로 도미노 피자인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1년의 기간을 두고 투자한다면 인플레이션이라는 환경 속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변동성과 함께 안정적으로 투자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또 다른 기업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